안녕하세요. 평양비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어떤 운동을 자주 즐겨 하시나요? 요즘은 배드민턴 등산 모임에서 친목을 다지면서 운동을 배우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운동 하나쯤은 취미로 배우면서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실까요? 오늘의 사연은 북한에서 있었을 적 김정은을 보호해주는 전담 경호로 계셨던 명호 씨의 사연입니다. 그럼 명호 씨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 김명호라고 합니다. 제가 김정은의 전담 경호를 하면서 왜 탈북을 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체제와 무너진 인권 김정은만을 위한 독재 국가. 사실 이 말만 들으면 다들 제가 왜 북한에서 탈북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진실은 아마 여러분 전부 상상도 못할 끔찍한 진실일 겁니다. 권력과 무너진 인권 존중받지 못한 삶 그것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권력 뒤에 숨겨진 김정은의 끔찍한 만행. 이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는 탈북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김정은의 담당 경호원이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을 보호하는 경호원은 일반 경호원이 아닌 김정은만을 전담하는 경호 조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곳은 김정은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다 보니 아주 철저하게 관리되는 공간이었죠. 저는 김정은 바로 옆에서 김정은을 경호해주는 호위사령부였습니다. 그 뜻은 저의 직속 상관은 김정은이었고, 이 말은 김정은 외에는 아무도 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만큼 제가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호하는 경호원이었어요. 저희 호위사령부는 호위국이라고도 불리고 있었고, 김정은을 1순위로 보호하고 그 다음으로 김정은의 가족, 마지막으로 김정은과 밀접한 고위 간부들의 안전을 전담했었습니다. 김정은을 보호하는 경호원들은 대부분 신체 능력과 충성심 가문을 중심으로 아주 철저하게 검증받고 선발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북한에서 사는 주민 대부분은 잘 먹지 못하는데 신체 능력이 좋아야 한다니. 그래서 북한에서 경호원에 선발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나마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닮아 키와 체격이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키가 177cm가 넘었었죠. 북한에서 170을 넘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대부분 못 먹고 자랐기 때문에 성장과 발육이 느렸던 것이었습니다. 경호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체 능력이 좋아야 선발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 북한에서의 경호원은 아주 귀하고 선발되기 또한 힘들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바로 옆 1m 이내를 지키는 경호근위대였었는데 군사훈련 수준이 아주 좋아야 이 정도에서 김정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호 방식은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방어 능력이 좋아야 했었는데요. 김정은을 현지 시찰할 때는 사전에 며칠 동안 발령받은 지역을 완전히 통제했어야 했었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경호 인원 저격수 통신 요원 차량 경호대가 여러 겹으로 배치되었죠. 김정은의 전용 차량 전용 열차 전용 비행기도 모두 방탄 설계가 되어 있었고 경로도 매번 바뀌어 외부에서 예측하기 어렵게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이 움직일 때 가짜 행렬 저희를 속이기 위해 미끼 차량이랑 함께 움직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전담 경호원들은 아무래도 김정은의 목숨을 지키는 일이다 보니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또한 철저하게 봤었는데요. 경호원 대부분 평양 안의 엘리트 군부대나 혁명가 자제들이었습니다. 즉 출신 성분 핵심 계층이 이상이었어야 했고 김정은의 충성심이 의심되면 그 즉시 형벌에 처하거나 다른 경호원으로 교체되었어요. 제가 김정은 바로 옆에서 경호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을 봐왔지만 김정은이 저지른 끔찍한 실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옆에서 김정은을 본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100kg 이상 나가 보이는 몸무게로 걸을 때면 육중한 몸무게 때문에 가끔씩 누군가의 시선이 없을 때면 다리를 절뚝거리곤 했었습니다. 아마 몸무게가 많이 나가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서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면 항상 머리가 핑 돈다고 어지럽다고 자주 이야기하기도 했으며 그럴 때마다 경호원들의 몸을 잡고 부축을 할 때도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전담 경호다 보니 언제 어디서나 김정은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따라다니며 경호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제가 김정은은 경호하면서 김정은이 김주애와 그의 아내 리설주 가족이 다 같이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김정은과 김주애 리설주가 다 같이 다닌다는 것은 단순 외출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나 우리가 모르는 상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다니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런 상황이 많았습니다. 군 관련 행사, 특히 미사일 발사나 열병식이 있을 때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북한의 국가기념일이나 대규모 행사가 있었을 때 공연, 예술, 경기 관람 등 김정은의 현지 시찰 중 특별한 일정이 있을 때는 항상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단순히 그녀를 예뻐해서 아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최고 권력자가 대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김주애도 그중 하나였었죠. 김정은이 핵무력의 계승자로 김주애를 보여주려고 할 때 김주애를 많이 데리고 다녔고, 즉 김정은은 김주애를 본인의 후계자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나타냄으로써 김주애를 북한의 최고 권력자 즉 권위자로 계승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이 간접적으로 북한의 최고 계승자를 김주애로 알린 김정은의 북한 체제를 보았을 때 북한 인민들은 지금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데 김주애가 권력을 쥐었을 때 북한을 생각하니 이제 북한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북한은 남성은 주로 권위적이고 항상 우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반대로 여성은 아무리 남자와 같은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해도 주로 집안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북한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만약 김주애가 김정은 다음으로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면 북한은 머지않아 가망이 없는 나라로 나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김주애가 김정은과 같이 있을 때와 리설주와 같이 있을 때는 상황이 분명했는데요. 리설주와 함께 있었을 때는 주로 예술 공연 경기 관람이 있을 때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김정은과 있을 때는 정치적 성향이 보여지는 곳이나 주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일 때 주로 함께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본 김주애의 모습은 정말 김정은과 비슷했습니다. 걷는 모습은 여성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를 김정은의 느낌이 났었습니다.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피부는 도자기처럼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음식을 잘 먹고 자란 사람이 티가 나는 것처럼요. 하지만 얼굴과는 반대로 하는 행동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은 옆에서 보고 배우고 들어서 그런지 어딘가 거만한 모습들이 보였었죠. 무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당연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확신을 하곤 합니다. 아, 이제는 정말 가망이 없겠구나,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도 그렇게 저는 김정은과 김주애의 경호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평양 근교 즉 나라의 권력자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힘의 상징, 조국의 핵무력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고위 간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김정은과 김주애를 경호하러 따라갔었던 날이었습니다. 거기는 국가의 중심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김주애에게 나라의 기둥은 인민군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었죠. 그 자리에는 김정은과 김주애 둘만 나갔던 날이었고 리설주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정은이 연설을 마치고 김주애는 김정은 옆에서 미소와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김정은과 김주애는 경호 조직을 따라 준비된 전용차에 함께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은과 김주애를 경호하기 위해 뒤에서 1m 간격으로 뒤따라가던 중이었죠. 김정은은 옆에서 따라오는 김주애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김주애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을 때 차문에 가려진 김정은의 손이 김주애의 엉덩이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차문에 가려져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호 조직은 보지 못했지만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김정은이 김주애의 허리춤을 잡을 때 김정은의 손이 김주애의 엉덩이로 향한 것을요. 김정은이 김주애한테 다른 마음이 있는 건 아닐까 속으로 생각했고, 그대로 김정은과 김주애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제가 그날 바로 탈북을 시도하고 오랜 시간 끝에 한국으로 들어왔죠. 저의 정확한 탈북 루트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한국에 온 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저와 같은 경호 조직에 있던 비밀 간부가 김주애가 권력을 잡은 뒤 북한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으로 탈북을 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낡은 체제와 오로지 독재 권력으로만 인민을 다스리니 정말 말이 아닐 겁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아이들의 운동을 가르치는 체육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정말 하나같이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북한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북한과는 정반대의 체제 때문일까요? 항상 귀를 열어두고 본인의 의견을 잘 말하고 밥도 잘 먹기 때문에 아이들과 한국 사람들 모두가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오고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처럼 권력과 체제에 맞추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바람을 쐬며 한 손에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여유롭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어쩌면 그때 제가 탈북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에게 이런 즐겁고 행복한 날들은 없었겠죠. 지금의 기쁨과 행복한 삶을 동무들과 나누었다면 어땠을지 상상하곤 합니다.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삶을 결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무료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고맙고 소중하게 누군가는 살고 싶은 삶이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내는 저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예정이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명호 씨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명호 씨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